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로방스에서 출판된 요미의 작가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책 제목부터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도, 소개글을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있다는 것도, 책을 낭독할 수 있는 소리를 목에서 낼 수 있다는 것도,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부족함에 내 생각이 집중이 되면 불만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이것저것 불평과 걱정거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은 거대한 불안감이 되어 쓰나미처럼 어느 순간에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바로 악순환이죠. 그런데 이 책은 현재 내 위치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거리가 늘자 행복해지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자신감도 충만해지는 그야말로 선순환의 연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나와 이와 같은 감사일기를 쓰는 정인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무기력해지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우울해질 때쯤 주변 지인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자 그 순간의 화가 사라지고 정말 감사하게 되어져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짧은 감사일기를 소개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소해서 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해주는지를요. 나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발점인 바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유미애. 들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지구를 덮쳤다. 나의 세상도 예외는 아니다. 일 중독자인 사람이 반년을 넘게 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끔찍함을 넘어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다. 아이를 셋 낳는 동안에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다. 일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해서 공부할 것을 신청해 두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다. 많은 것을 잃었다. 처음 한두 달은 견딜만 했다. 그동안 못 놀았으니 실컷 논다고 생각했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 여겼다. 2달이면 코로나19가 싹 물러가겠지. 예상과는 달리 점점 심해져가는 상황이 오고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은 환상이었고 그것은 깨졌다. 기한이 없음에 넋놓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작년에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사인을 바꾸었다. 철들고서부터 사용하던 흘린 채 유자를 땡큐로 바꾸었다. 모든 것에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였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바꾼 사인이었지만 코로나19가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갔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의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이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고단했던 성장 과정을 알고 있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경험에서 나온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아보기로 하고
감사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작은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또 작은 일에 감사를 넘어 감동이 왔다.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오전, 오후, 저녁까지 3강도 했고 하루에 2강씩은 기본으로 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일이 넘칠 때도 감사함을 몰랐다. 강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냥 신났고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다. 4월까지 쭉 강의가 없다가 5월부터 강의 의뢰가 오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첫 강의는 감사를 넘어 감동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지인 강사 역시 강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쁨의 수다를 한참이나 나누며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자고 다짐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마음에 평화가 왔고 쓰다 보니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신기하게도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겼다.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지 10년째다. 책 쓰기를 진행하다 흐지부지한 지가 10년째란 얘기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습법에 대한 책을 쓰다가 중단했고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 교육서를 쓰다가 중단했다. 끊임없이 쓰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까지 오는 이 순간을 책으로 엮고 싶었다. 책 쓰기를 시작하고 딱 한 달 만에 출간 계약까지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나는 맑은 공기,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강의가 넘쳐도 감사할 줄 몰랐다. 지구촌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바이러스로 화나고 아프고 미칠 만큼 답답하지만 함께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코로나 시대 힘든 상황 속에서 찾은 소소한 감사의 글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또 감사의 힘으로 평화와 감사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서울 작업실 애당에서 유미애 1. 변화에 감사하기. 코로나가 찾아준 인식의 변화에 감사하기. 수익 창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코로나19가 내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수익 창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게 했다. 멈췄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고 네이버 카페를 오픈시켜 활성화했고 나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사람은 결핍 상태가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본능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다. 강의가 많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수익 창출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니 말이다. 벽암록에 나오는 줄탁 동시의 의미가 생각난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자신의 부리로 알을 쪼아야 한다. 그때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소리를 알아듣고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아 안팎에서 서로 쪼아댄다.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알을 쪼지만 어미새가 새끼를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다. 나는 코로나19의 힘든 시기에 알을 깨고 나왔다. 내가 안정된 상태였다면 알을 깨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 알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결핍이 내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미새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해준 것은 책이다. 책이 없었다면 이 상황을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넉넉고 신세한탄만 했을지도 모른다. 인식 전환의 방법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을 깨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저자들에게 기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코로나19로 인식이 전환된 것은 첫째, 무자본 수익 창출을 한다. 말 그대로 자본 없이 나의 능력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그동안 블로그 포스팅에 나의 일상을 생각 없이 올렸는데 다른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일정 조건이 되면 애드 포스트를 신청할 수 있다. 포스팅된 글에 네이버 광고가 붙는 것을 말하는데 2달 전 신청했던 애드 포스트 광고료가 오늘 날짜로 8만 원이 되었다. 애들 말로 대박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것은 무자본 수익 창출의 신호탄일 뿐이다. 블로그를 더 활성화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의 콘텐츠와 연계해 강의할 생각이다. 둘째, 네이버 카페를 공개했다. 7월 12일 네이버 카페 신중년 코칭 학교를 공개했다. 2013년 코칭 학교라 이름을 정하고 비공개 상태로 두었다. 오픈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 최적기라 생각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쏟아져 나오는 신중년은 이제 반백년을 살았다. 경제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면 대부분 자존감이 떨어진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경제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카페에서 활동하다 보면 모르는 것은 배우고 자신이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선언을 통해 혼자 하기 힘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성공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카페에서 100일 습관 길들이기로 새벽 기상, 새벽 글쓰기, 몸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기 3가지를 선언했다. 머릿속으로 실천해야지 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실천을 선언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행동이다. 이 카페가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말이 가진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생각의 비밀의 저자 김승호의 말을 인용해 본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셋째, 새벽 글쓰기를 시작하다. 7월 13일, 오늘부터 새벽 글쓰기를 통해 올해 안에 꼭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할 것이라 다짐했다. 카페에 다짐의 글을 올렸고 김성호 작가처럼 사방팔방에 나의 목표를 적어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매일 A4 용지 한 페이지 이상 적다 보면 50일이면 원고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책이 출간되면 판매에 의한 수익과 그 콘텐츠로 강의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 코로나19가 나를 많은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수익 창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었고 실천 방안들을 계속 연구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좋은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그 꿈을 향해 다가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나의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좋은 이웃이 있고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다. 나탈리 골드버그의 글 쓰며 사는 삶. 책을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기 전에는 글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소설가나 수필가, 시인이 할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뿌리 박히게 세뇌되어 있었다. 독서 코치를 했던 나를 글 꽤나 쓰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완전 오해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글을 쓰라고 하면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서너 줄 써놓고 더 쓸 말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르치는 일과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일은 전혀 무관하며 분명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분야를 전혀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손 가는 대로 글을 썼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는 게 병이다. 잘 써야 한다는 강박증이 글을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게 나다. 그런 내가 글쓰기가 아니라 책쓰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마음은 먹었지만 막막했다. 인터넷을 이잡듯 뒤졌고 이제 도서관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도서를 찾고 있다. 도서관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모조리 읽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A4 용지 한두 장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 250페이지 정도를 쓸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해졌다. 이렇게 많은 책이 도서관에 널려 있는데 책의 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책을 썼을까? 아니면 물 흐르듯이 한순간에 써내려갔을까? 나처럼 고민 또 고민하면서 썼을까? 갑자기 책을 쓴 저자들에게 존경심이 든다. 가끔 이것도 책이라고 썼을까? 생각했던 저자들까지도 그 책을 위해 많은 고민과 시간과 열정을 쏟았을 생각을 하니 그분들 또한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나탈리 골드버그의 글 쓰며 사는 삶에 나오는 글을 읽으며 글 쓰는 것에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며 써내려간다. 독자들도 큰 소리로 읽고 글쓰기를 시도한다면 막힘없이 잘 써내려갈 수 있다. 손을 계속 움직여라. 10분이든 1시간이든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았다면 절대 멈추면 안 된다. 10분을 마음 먹고 글을 쓰다가 8분쯤 지났을 때 발 앞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꼼짝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써야 한다. 억제하지 말라. 말하고 싶은 걸 말하라. 구체적으로 쓰라. 자동차라 하지 말고 캐딜락이라고 하라. 과일이라 하지 말고 사과라고 하라. 생각하지 말라. 마침표와 철자, 문법에 얽매이지 마라. 급소를 건드려라. 뭔가 두려운 것이 떠오르면 거기에 맞닥뜨려야 한다. 그곳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자신의 문체를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문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생긴 대로 살고 편히 호흡하고 마음껏 느끼라. 다만 글을 계속 써야 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라. 글쓰기를 통해 삶의 진실을 경험한 사람은 극도의 부정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 한 글쓰기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건 마치 이제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잠에서 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작가다. 스스로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그냥 씨앗 하나 심어 놓았다고 생각하라. 나탈리 골드버그의 글을 읽고 자신 있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발 앞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꼼짝하지 말고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글을 써야 한다는 대목은 실천하면 할수록 작가에게 고맙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가끔 글을 쓰다가 막힐 때가 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거기서 멈추어질 글이
그녀의 말처럼 엉덩이를 붙들고 앉아있으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줄을 잇는다. 그리곤 손이 춤을 추듯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일지라도 꼭 실천으로 옮겨보기를 바란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탈리 골드버그의 글 쓰며 사는 삶을 읽고 겁없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녀의 글에 자신을 얻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과 물건에 감사하기.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사랑으로 나를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산과 들로 나가 아름다운 꽃과 풀과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일상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물건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레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